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로 시작된 집권 여당 사상 초유의 국회 보이콧이 7일 만에 상황 종료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등 요구사항이 전혀 관철되지 않은 빈손으로 국회로 돌아온 것인데요. 비이성적 폭주를 감행하다 이젠 일상으로 조용히 돌아온 새누리당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취재 담당하고 있는 석진환 기자 나오셨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감정 노동이 심하시겠어요. 육체 노동도 심합니다. 예. 네, 저녁까지 남아 있어서요. 네. 국회로 돌아온 새누리당 분위기 어떤가요? 뭐 아시다시피 어수선하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국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4일 화요일 아침 네. 당 그 최고위 회의를 보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안보 위기, 경제 위기를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 남은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당내에 뭐 김영우 국방위원장 징계 문제라든가 친박 비박 간의 갈등 이런 요소 남아 있고요. 밖으로 보면 뭐 야당이 제기한 문제들이 워낙 많아서 아직은 좀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을 이제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요구 사항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국정감사 불참도 명분이 없었지만 뭐 복귀도 그냥 시간 문제였지 무슨 명분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뭐 새누리당이 좀 희생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냥 다시 국회로 이제 돌아온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락가락했을 뿐이기 때문에 무슨 분위기가 뭐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허탈해한다거나 강성 기조를 허탈해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국정감사 보이콧을 안 된다고 했던 의원들은 어떤 민심만 잃고 어차피 이렇게 들어올 거 뭐 그런 부분에서 허탈해하는 거고요. 반면 이제 으쌰으쌰했던 초재선 강경 친박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또 다시 돌아가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허탈해하는 그 의원들도 많고요. 이제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편이라서요.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이제 눈을 좀 벌뚱벌뚱 두리번 하는 그 표정이 좀 역력하고요. 본회의장의 그 이제 현장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진짜 정세균 의장을 막 진짜로 미워하고 성토하는 뭐 이런 초선 의원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구에 가서 들어보니까 아니 당신들 집권 여당이 무슨 국회 파행을 하고 여당 대표가 단식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욕을 좀 먹었다고 그래요. 뭐 벼락 같은 민심의 소리를 듣고 그렇죠. 좀 당황하는 뭐 이런 의원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김재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본회의가 이제 차수 변경에서 9월 24일, 23일부터 뭐 필립 밥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이 10월 2일이니까 총 한 10일 정도 됩니다. 국회 파행에 한 10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장면과 국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장면 정도 생각이 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23일 밤이죠. 네.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 세워놓고 이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뭐 질문 아주 짧게 3초 정도 이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이제 몇몇 뭐 법무장관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차관 같은 경우는 할 말만 짧게 했는데 장관들이 정말 한 10분, 15분, 20분 막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느 장관들이 이렇게 이제 뭐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노동부 장관도 그렇고 이기권 장관. 그래서 저는 저 장관들이 저럴 수도 있구나. 저는 하여튼 그건 제 정치부 기자 생활하면서도 처음 보는 장면이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게 박근혜 정부의 그 내각의 현 주소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이제 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국감에 처음에 복귀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는 당연히 새누리당이 복귀하는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 기사를 다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들 말로 걷어찬 거죠. 강성 친박들이. 이게 지금 새누리당 내부의 어떤 그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리더십 문제가 뭐 예상은 했었지만 그 정말 당 대표의 그런 제안을 거절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이제 신문에 난 사진 또 두 장면 정도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정현 대표 단식할 때 부모님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그런 사진이 중앙일보인가 그 프리랜서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 예, 1단 정도로 예, 아주 예. 이제 작게 났는데요. 노모가 이제 82세인데요. 이제 몸져 누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굶는데 내가 밥이 넘어가겠느냐 이렇게 우시는 장면. 그 다음에 그 이제 뒤쪽에 저 아버님 86세 되신 분이 이렇게 거의 울상을 짓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제 부인을 지켜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정현 대표의 이번 단식이 어떤 명분이 있는 단식이었다면 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충성을 하고 정치를 하고 이거 다 좋은데 도대체 정치가 뭔지, 부모님의 가슴을 이렇게까지 아프게 해도 좋은 건지 이정현 대표 인간적으로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한 가지 장면은 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인 이정현 대표를 찾아가서 이제 손을 잡고 위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 따뜻해 보이죠. 인간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자체는 참 좋아 보이지만 과연 이번 추미애 대표가 이번 국회 파행 사태에서 또 해임 건의가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인으로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지? 이런 좀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했고 그렇죠.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뭐 더 이상의 액션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추미애 대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좀 잘 못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 이정현 대표는 대통령한테는 충성을 했지만 부모님께는 불효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번에 어쨌든 그 10일간의 파행, 7일에서 10일간의 파행을 보면 새누리당이 갑자기 조금 너무 좀 갑자기 감정이 확 올라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세균 의장의 그 맨입 발언이 공개된 이후에 상당히 좀 감정이 격앙됐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단순히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저는 맨입 발언이 뭐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23일 날 밤에 24일 날 새벽이죠.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을 때 바로 직후에 새누리당에서 의총을 엽니다. 네. 그리고 의총에서 그날 바로 국감 보이콧 결정을 합니다. 이미 그 국감 보이콧 결정된 상황에서 정세균 의장의 맨입 발언은 그로부터 약 한 24시간도 더 지나고 한참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뭐 발언 자체가 새누리당의 뭐 그 투쟁 기조를 변화시켰다거나 그렇진 않고요. 저는 뭐 이미 그 국감 보이콧 결정이 된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강경파들이 왜 어떤 회의가 열리면 항상 득세를 하냐. 말하는 몇몇 5-6명이 그 분위기를 보통 주도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맨입 발언 같은 게 뭐 결정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번에 새누리당 국감 거부 또 대표 단식 이런 일련의 그 어떤 그 정권 차원의 이제 작전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작전이 이제 지시자는 이제 청와대, 그다음에 이행자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냥 좀 끌려다닌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제 목표는 최순실 의혹, 미르재단하고 이제 K스포츠 재단을 물타기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또 김재수 장관 해임의 부당성을 알려라. 뭔가 네. 새누리당이 많이 떠들면 국민들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가 잘못된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이제 명분을 잡게 되는 거죠. 새누리당 지도부 또 청와대가 철저히 계산하고 밀어붙인 그런 강경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한마디로 뭐 작전은 성공했다. 성공한 겁니까? 예, 그렇죠. 이 정권 전체로 보면 이번 작전의 목적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라. 그러니까 욕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새누리당 의원들 전체가 먹어라. 뭐 북한의 결사옹임 그런 말이 생각나는 그런 국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사옹위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결사옹위는 지도부의 방침인데 실제로 그 안에서는 어떤 양태가 벌어지는지 제가 이를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뭐 새누리당 한 비주류 의원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당 지도부가 김재수 장관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당 지도부가 설명하니까 한 이틀, 3일 정도 되니
실제로 의원들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의혹이 다 해결됐다고 믿고 있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뭐 이제 그런 격앙됐던 분위기라는 게 휩쓸려 가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실제로 그걸 믿고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정말 뭐 강한 적개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 원래 여야가 좀 그렇게 흥분을 하는 거고요.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이제 비박 의원들 중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좀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었지만 또 경험이 별로 없는 그냥 중립적인 의원들이나 이제 친박 성향의 초선 의원들은 그냥 실제 감정적으로도 좀 몰입이 돼서 끌려간 측면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김재수 해임 건의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이제 의견 광고를 냈는데 그렇죠.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사실상 거짓말 거의 뭐 논점을 흐리고 정말로 왜곡된 사실을 호도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내용으로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맞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거기에 휩쓸려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후에 이제 새누리당 국감 보이콧 한참 후반부에 제기됐던 뭐 정세균 의장에 대한 그 뭐 미국 출장에 대한 의혹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국회의장실에 확인만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해명될 것들도 상당히 흥분된 어조로 뭐 황제 출장은 물론이고 뭐 부인 문제, 뭐 딸 문제까지 막 꺼내들고 이러는 걸 보면 그게 뭐랄까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는 비유는 조금 뭐 그렇긴 한데 좀 휩쓸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게요. 이 김재수 장관이 과연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너무 따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무위원의 어떤 위법성을 따지는 것은 탄핵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해임 건의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겁니다. 김재수 개인에 대한 문제보다는 김재수 장관 임명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해외 출장 중에 야당이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전자결제를 해서 임명을 했거든요.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해임 건의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고요. 또 이 해임 건의도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지도부하고 국무위원들이 조금만 더 대처를 잘했다면 아마 부결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 의원들을 아주 심하게 자극을 했고,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가결이 됐고, 다 뭐 좋습니다. 뭐 절차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회가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해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수 장관 개인이 잘못이 있다 없다 여기에 너무 매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사태를 통한 어떤 정치인 개인의 손이 또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정현 대표는 불쑥 상상을 초월하는 단식 카드를 꺼내들었고 또 3일 만에 자신은 단식을 계속하겠으니 국감에 복귀하라고 얘기했는데 의원들한테 이른바 까였고요. 완전히 이게 지도력에 상처를 내서 상당히 좀 손해가 막심한 것 같아요. 이정현 대표는. 원래 예상됐던 것 아닌가요? 이정현 대표가 새누리당의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그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한 충성심, 또 그동안 호남에 대한 홀대에 대한 어떤 보상심리 이것 때문에 대표가 된 거고요. 역시 새누리당의 주인은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 또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정현 대표 바지사장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고 너무 일찍 드러났죠.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정현 대표가 뭐 크게 애초부터 별로 잃을 건 없었다라는 쪽으로 보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자신의 당내 기반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중요한 국면, 결정적인 국면에서 뭔가 정치력을 좀 발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그런 기대가 있었으나 사실 이제 뭐 역시나이고 오히려 본인의 뭐 욱하는 스타일만 보여줘서 앞으로 당내 리더십은 더 좀 세우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새누리당 비주류도 제 생각에는 조금 그 대응하는 게 이런 그 중요한 국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새를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요. 딱 하나 남는 게 있다면 김영우 국방위원장 정도가 그래도 좋은 타이밍에 좋은 명분을 쥐고 정치적인 뭐 이득이 꽤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미친 존재감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 필립 밥수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국정감사 보이콧, 강성 기조를 친박 강성들과 함께 발을 제대로 맞춰가는 모습이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 손익께서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고요, 또 자민련 출신이고 정치적으로 꽤 합리적이다 이런 정도의 평판을 받고 있었는데 나쁘지 않았죠 그동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극한 상황에 닥치니까 어떤 이제 본색이 다 드러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뭐 밥 먹고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고려대 선배인 정세균 의장한테 아무리 급한 상황이어도 그렇지 뭐 야 이런 호칭은 한국 사회에선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뭐 또 의원총회를 할 때 국정감사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니까 막 버럭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든가 또 이제 곧바로 또 사과를 물론 하긴 했습니다. 아마 그 당내 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애초에 원내대표가 될 때부터 친박 세력의 등에 업혀서 된 사람이라서 아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재량권이 이제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거지만 사실은 성격 자체가 원래 좀 불같은 성격인데 예, 정치를 하면서 좀 많이 그동안 숨기고 살았었는데 예, 이번 사태에서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 바람에 본인이 아마 화병이 나서 좀 예, 병원에 가서 좀 주사를 맞고 그랬을 겁니다.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평판은 평판대로 구겨지고 뭐 어떤 측면에서 최대 피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짧게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에서 소리 지르고 그럴 때 저는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해문건이 통과되면 원내대표에게 돌아올 정치적 책임 같은 게 있을 텐데 저분이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저렇게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좀 오버액션을 하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사실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본회의장에서도 잘 대처를 했으면 예를 들어 정말로 이성적으로 토론을 하고 설득을 했으면 국민의당 의원들이 뭐 넘어올 수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근데 그런 전략을 펼 수가 없는 당내 구조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 원내대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이미 이 당의 주인인 친박계들의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뭐 정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을 설득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펼 수가 있었을까? 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네. 전략을 그래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것 같고 어쨌든 믿져야 본전인데 그렇게 해봤으면 어땠을까 충분히 작은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뒤늦게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권 전체 차원에서는 어차피 새누리당이 희생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자 이것이 이제 이번 국면의 어떤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목적은 달성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있습니다. 이 어찌 보면 이번 사태에서는 그냥 그야말로 중간지대에서 있어야 할 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대 129의 싸움이 벌어졌고 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과해서 이 난국을 풀어야 한다고 했지만 끝까지 버텼고요. 결국에 새누리당이 명분 없는 회gon을 하게 만든 그 결과까지 이제 이어졌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치적 손익은 어떤가요? 국회의장이 의전 서열은 대통령 다음에 대한민국 2위죠. 예. 근데 이제 실제 가진 권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탄핵건의를 밀어붙인 사람들은 이제 야당 전체였다고 봐야 되는데 그 책임을 정세균 의장 혼자한테 이제 뒤집어 씌운 그런 측면이 있고요. 뭐 정세균 방지법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여당에서 할 정도로 정세균 의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치욕적인 그런 수모를 좀 겪고 있는 거죠. 월요일 오후에 아주 쓸쓸하게, 뭐 제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쓸쓸하게 이제 그 믹타 회의, 국회의장 회의에 나갔는데 그 전날 그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면서 정세균 의장은 출국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마치 새누리당 대표가 결재를 해서 보내주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아무튼 정세균 국회의장 이번 사태 좀 상당한 피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대통령하고 이제 두 분이 인사를 했다는데 보도에 따르면 사실은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대통령한테 국회 해임 건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인데 실제 현장에서 반대였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국회가 좀 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그래야죠. 뭐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거든요. 뭐 앞뒤가 바뀌어도 이제 한참 바뀐 거고요.
좀 안타까운 장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정세균 의장이 굉장한 다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존재감은 없었거든요. 네. 다만 존재감 자체는 도드라졌던 것 같아요, 이번 사태로. 근데 다만 예상 국회라든가 이럴 때 계속 정세균 의장이 이제 타겟이 될 텐데 본인으로도 굉장히 고민이 클 겁니다. 뭐 예전에 예산보수 법안 지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의장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세균 의장이요, 이제 순한 사람이 화가 나면 무섭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또 그 나름 뚝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을 정치인으로 만나기 시작한 게 1996년부터니까 벌써 한 20년 정도 네. 되는데요. 새누리당이 실수를 했다면 정세균 의장을 좀 잘못 건드려놨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잘못 본 측면이 있죠. 예, 이번 연말에 아무래도 이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은 될 겁니다. 여야 협상에 실패해도 네. 현재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예산안 상정은 되는데, 상정이 되면 뭘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세균 의장이 결단을 하고 이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아마 올 12월쯤 되면 다시 정세균 의장이 전국의 주인공으로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재수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를 했는데, 어쨌든 이 와중에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 뭐 비난, 이거 완전히 피해 갔어요. 아주 손쉽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편이죠.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 국정감사 정상화에 대해서 국회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보다는 진짜 민생 국감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네. 건데요.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이가 없어요. 좀 이게 뻔뻔해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건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 최순실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면서 국회 파행 사실상 뒤에서 다 지시를 했을 텐데, 남의 일처럼 책임을 국회로 다 떠밀고 대통령만 말 그대로 결사옹위하고 나가겠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청와대 이런 태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보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전체 여건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은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그 새누리당 국감 복귀 이후에 뭐 이게 득실 계산 이런 기사를 뭐 쓰거든요. 쓰는데 항상 그런 기사 쓸 때마다 곤혹스러운 게 이 정치 공학적인 계산들 참 곤혹스러워요. 그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익을 받는지 그게 사실 회의적입니다. 어쨌든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도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일주일 파업을 했다고 그게 정말 가려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에게 끌려다닌 여당이 민심을 잃었을 뿐 박근혜 대통령이 얻은 득이 정말 많은가? 국민들이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다음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새누리당에 내세워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번 사태로 야당은 어떻습니까? 뭐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야당 얘기를 참 안 할 수가 없죠. 네. 야당이 전 이번에 굉장히 비판받을 장면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새누리당이야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랬다고 치고요. 사실 지금도 늦은 게 아닙니다. 야당이 김재수 장관 해임 얘기를 왜 안 하는 건지. 송영길 의원들 그 단체 카톡방에다가 아니 지금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김재수 장관 해임안 받아들이라. 근데 도대체 시위를 반대로 여당 의원들이 단식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고 우린 뭐 벌써부터 이렇게 집권한 것처럼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글을 띄웠는데 저는 이제 그 글이 옳다고 봅니다.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번 과잉 국면에서 과연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놨는지 전 기억나지 않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가운데서 줄타기만 했지. 네. 이 해임 건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뭘 했는지 역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야당이 참 그 큰 문제입니다. 국민들 다수가 지금 해임 건의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되는데 이 부분 야당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해임 건의 자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일단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했다면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아직도 야당의 역할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본 야당 어땠습니까? 이번 사태에서. 야당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박지원 원내대표만 왔다 갔다 하고 매일 기자들을 만나고 접촉하면서 우리가 중재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 사실
새누리당과 정세균 의장과 박지원 원내대표만 있었던 거죠. 저희들이 네. 느끼기에는. 네. 또 중재 역할을 하려고 했던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기자들이 사실 다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간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이렇게 세일즈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이렇다 할 결과도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게. 알겠습니다. 국감이 지금 뒤늦게나마 정상화가 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어쨌든 미르나 K스포츠재단 의혹을 덮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국감을 무산시켰다는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어쨌든 지금 뭐 미르, K스포츠재단, 뭐 우병우 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여기저기 이제 드러나는 상황인데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국감 어떤 게 있을까요? 국정감사에서 과거에도 뭐 명쾌하게 뭐가 드러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또 이제 여당 의원들이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안마다 물타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공격을 하면 여당 의원들은 출석한 증인을 반대 신문이라고 그러죠. 예. 지금 그 의혹이 뭐 실드를 쳐주고요. 예, 그렇죠. 네. 의혹이 별게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물타기 국정감사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튼 뭐 국정감사가 끝난다고 해서 이제 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번 드러난 의혹이 다시 파묻히는 법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 차은택,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 의혹 결국은 국회 국정조사 또는 특검 이런 수순을 먼 훗날 밟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국민들께서 그 예산국회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상 관련해서 네. 이게 사실 인상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깎아줬던 법인세를 다시 그 정도 수준으로 회복하자는 얘기인데 야3당이 지금 공조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뭐 유승민 의원 같이 이제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저희는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힐 문제라고 또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관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감이 끝나도 국정조사, 특검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산국회도 있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옹위에 성공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누리당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런 비이성적 행태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야당들이 어떻게 제대로 대처를 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정치 16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로 시작된 집권 여당 사상 초유의 국회 보이콧이 7일 만에 상황 종료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등 요구사항이 전혀 관철되지 않은 빈손으로 국회로 돌아온 것인데요. 비이성적 폭주를 감행하다 이젠 일상으로 조용히 돌아온 새누리당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취재 담당하고 있는 석진환 기자 나오셨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감정 노동이 심하시겠어요. 육체노동도 심합니다. 예. 네, 저녁까지 남아있어서요. 네. 국회로 돌아온 새누리당 분위기 어떤가요? 뭐 아시다시피 어수선하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국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4일 화요일 아침 네. 당 그 최고위 회의를 보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안보 위기, 경제 위기를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왔구나 뭐 이런 생각 들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 남은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당내에 뭐 김영우 국방위원장 징계 문제라든가 친박 비박 간의 갈등 이런 요소 남아 있고요. 밖으로 보면 뭐 야당이 제기한 문제들이 워낙 많아서 아직은 좀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을 이제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좀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요구 사항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국정감사 불참도 명분이 없었지만 뭐 복귀도 그냥 시간 문제였지 무슨 명분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뭐 새누리당이 좀 희생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냥 다시 국회로 이제 돌아온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락가락했을 뿐이기 때문에 무슨 분위기가 뭐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허탈해한다거나 강성 기조를 허탈해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정현 대표의 이번 단식이 어떤 명분이 있는 단식이었다면 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충성을 하고 정치를 하고 이거 다 좋은데
도대체 정치가 뭔지, 부모님의 가슴을 이렇게까지 아프게 해도 좋은 건지 이정현 대표 인간적으로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한 가지 장면은 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인 이정현 대표를 찾아가서 이제 손을 잡고 위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 따뜻해 보이죠. 인간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자체는 참 좋아 보이지만 과연 이번 추미애 대표가 이번 국회 파행 사태에서 또 해임 건의가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인으로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지? 이런 좀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했고 그렇죠.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뭐 더 이상의 액션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추미애 대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좀 잘 못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이정현 대표는 대통령한테는 충성을 했지만 부모님께는 불효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번에 어쨌든 그 10일간의 파행, 7일에서 10일간의 파행을 보면 새누리당이 갑자기 조금 너무 좀 갑자기 감정이 확 올라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세균 의장의 그 맨입 발언이 공개된 이후에 상당히 좀 감정이 격앙됐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단순히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저는 맨입 발언이 뭐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23일 날 밤에 24일 날 새벽이죠.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을 때 바로 직후에 새누리당에서 의총을 엽니다. 네. 그리고 의총에서 그날 바로 국감 보이콧 결정을 합니다. 이미 그 국감 보이콧 결정된 상황에서 정세균 의장의 맨입 발언은 그로부터 약 한 24시간도 더 지나고 한참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뭐 발언 자체가 새누리당의 뭐 그 투쟁 기조를 변화시켰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뭐 이미 그 국감 보이콧 결정이 된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강경파들이 왜 어떤 회의가 열리면 항상 득세를 하냐. 말하는 몇몇 5-6명이 그 분위기를 보통 주도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맨입 발언 같은 게 뭐 결정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번에 새누리당 국감 거부, 또 대표 단식, 이런 일련의 그 어떤 그 정권 차원의 이제 작전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작전이 이제 지시자는 이제 청와대, 그다음에 이행자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냥 좀 끌려다닌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제 목표는 최순실 의혹, 미르재단하고 이제 K스포츠 재단을 물타기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또 김재수 장관 해임의 부당성을 알려라. 뭔가 네. 새누리당이 많이 떠들면 국민들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가 잘못된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이제 명분을 잡게 되는 거죠. 새누리당 지도부 또 청와대가 철저히 계산하고, 이제 몇몇 뭐 법무장관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차관 같은 경우는 할 말만 짧게 했는데 장관들이 정말 한 10분, 15분, 20분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느 장관들이 이렇게 이제 뭐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예. 노동부 장관도 그렇고 이기권 그래서, 예. 장관. 그래서 저는 저 장관들이 저럴 수도 있구나. 저는 하여튼 그건 제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처음 보는 장면이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게 박근혜 정부의 그 내각의 현 주소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이제 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국감에 처음에 복귀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는 당연히 새누리당이 복귀하는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 기사를 다 썼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저희들 말로 걷어찬 거죠. 강성 친박들이. 이게 지금 새누리당 내부의 어떤 그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리더십 문제가 뭐 예상은 했었지만 그 정말 당 대표의 그런 제안을 거절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이제 신문에 난 사진 또 2장면 정도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정현 대표 단식할 때 부모님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그런 사진이 중앙일보인가 그 프리랜서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 1단 정도로 아주 이제 작게 났는데요. 노모가 이제 82세인데요. 이제 몸져 누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굶는데 내가 밥이 넘어가겠느냐, 이렇게 우시는 장면. 그 다음에 그 이제 뒤쪽에 저 아버님,
86세 되신 분이 이렇게 거의 울상을 짓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제 부인을 지켜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국정감사 보이콧을 안 된다고 했던 의원들은 어떤 민심만 잃고 어차피 이렇게 들어올 거 뭐 그런 부분에서 허탈해 하는 거고요. 반면 이제 으쌰으쌰했던 초재선 강경 친박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또 다시 돌아가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허탈해하는 그 의원들도 많고요. 이제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편이라서요.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이제 눈을 좀 벌뚱벌뚱 두리번 하는 그 표정이 좀 역력하고요. 본회의장의 그 이제 현장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진짜 정세균 의장을 막 진짜로 미워하고 성토하는 뭐 이런 초선 의원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구에 가서 들어보니까 아니 당신들 집권 여당이 무슨 국회 파행을 하고 여당 대표가 단식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욕을 좀 먹었다고 그래요. 뭐 벼락 같은 민심의 소리를 듣고 그렇죠. 좀 당황하는 뭐 이런 의원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김재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본회의가 이제 차수 변경에서 9월 24일, 23일부터 뭐 필립 밥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이 10월 2일이니까 총 10일 정도 됩니다. 국회 파행에 한 10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장면과 국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장면 정도 생각이 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23일 밤이죠. 네.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 그러니까 세워놓고 이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아주 질문 아주 짧게 3초 정도 이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의혹이 다 해결됐다고 믿고 있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격앙됐던 분위기라는 게 휩쓸려 가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실제로 그걸 믿고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정말 강한 적개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 원래 여야가 좀 그렇게 흥분을 하는 거고요.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이제 비박 의원들 중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었지만 또 경험이 별로 없는 그냥 중립적인 의원들이나 이제 친박 성향의 초선 의원들은 그냥 실제 감정적으로도 좀 몰입이 돼서 끌려간 측면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김재수 해임 건의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이제 의견 광고를 냈는데 그렇죠.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사실상 거짓말 거의 뭐 논점을 흐리고 정말로 왜곡된 사실을 호도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내용으로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맞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거기에 휩쓸려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후에 이제 새누리당 국감 보이콧 한참 후반부에 제기됐던 뭐 정세균 의장에 대한 뭐 미국 출장에 대한 의혹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국회의장실에 확인만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해명될 것들도 상당히 흥분된 어조로 뭐 황제 출장은 물론이고 뭐 부인 문제, 뭐 딸 문제까지 막 꺼내들고 이러는 걸 보면 그게 뭐랄까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는 비유는 조금 뭐 그렇긴 한데 좀 휩쓸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게요. 이 김재수 장관이 과연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너무 따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무위원의 어떤 위법성을 따지는 것은 탄핵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해임 건의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겁니다. 김재수 개인에 대한 문제보다는 김재수 장관 임명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해외 출장 중에 야당이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전자결제를 해서 임명을 했거든요.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해임 건의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고요. 또 이 해임 건의도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지도부하고 국무위원들이 조금만 더 대처를 잘했다면 아마 부결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 의원들을 아주 심하게 자극을 했고 측면. 사진이 중앙일보인가 그 프리랜서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 1단 정도로 아주 이제 작게 났는데요. 노모가 이제 82세인데요. 이제 몸져 누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굶는데 내가 밥이 넘어가겠느냐 이렇게 우시는 장면. 그 다음에 그 이제 뒤쪽에 저 아버님 86세 되신 분이 이렇게 거의 울상을 짓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제 부인을
지켜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정현 대표의 이번 단식이 어떤 명분이 있는 단식이었다면 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충성을 하고 정치를 하고 이거 다 좋은데 도대체 정치가 뭔지, 부모님의 가슴을 이렇게까지 아프게 해도 좋은 건지 이정현 대표 인간적으로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한 가지 장면은 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인 이정현 대표를 찾아가서 이제 손을 잡고 위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 따뜻해 보이죠. 인간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자체는 참 좋아 보이지만 과연 이번 추미애 대표가 이번 국회 파행 사태에서 또 해임 건의가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인으로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지, 이런 좀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했고, 그렇죠.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뭐 더 이상의 액션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추미애 대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좀 잘 못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이정현 대표는 대통령한테는 충성을 했지만 부모님께는 불효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번에 어쨌든 그 10일간의 파행, 7일에서 10일간의 파행을 보면 새누리당이 갑자기 조금 너무 좀 갑자기 감정이 확 올라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세균 의장의 그 맨입 발언이 공개된 이후에 상당히 좀 감정이 격앙됐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단순히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저는 맨입 발언이 뭐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23일 날 밤에 24일 날 새벽이죠.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을 때 바로 직후 분위기 휩쓸려서 진짜 정세균 의장을 막 진짜로 미워하고 성토하는 뭐 이런 초선 의원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구에 가서 들어보니까 아니 당신들 집권 여당이 무슨 국회 파행을 하고 여당 대표가 단식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욕을 좀 먹었다고 그래요. 뭐 벼락 같은 민심의 소리를 듣고 그렇죠. 좀 당황하는 뭐 이런 의원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김재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본회의가 이제 차수 변경에서 9월 24일, 23일부터 뭐 필립 밥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이 10월 2일이니까 총 한 10일 정도 됩니다. 국회 파행에 한 10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장면과 국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장면 정도 생각이 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23일 밤이죠. 네.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 세워놓고 이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뭐 아주 질문은 아주 짧게 3초 정도 이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이제 몇몇 뭐 법무장관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차관 같은 경우는 할 말만 짧게 했는데, 장관들이 정말 한 10분, 15분, 20분 막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느 장관들이 이렇게 아니 뭐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노동부 장관도 그렇고 이기권 장관. 그래서 저는 저 장관들이 저럴 수도 있구나. 저는 하여튼 그건 제 정치부 기자 생활하면서도 처음 보는 장면이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게 박근혜 정부의 그 내각의 현 주소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이제 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국감에 처음에 복귀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는 당연히 새누리당이 복귀하는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 기사를 다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들 말로 걷어찬 거죠. 강성 친박들이. 이게 지금 새누리당 내부의 어떤 그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리더십 문제가 뭐 예상은 했었지만 그 정말 당 대표의 그런 제안을 거절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이제 신문에 난 사진 또 두 장면 정도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정현 대표 단식할 때 부모님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그런.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로 시작된 집권 여당 사상 초유의 국회 보이콧이 7일 만에 상황 종료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등 요구사항이 전혀 관철되지 않은 빈손으로 국회로 돌아온 것인데요. 비이성적 폭주를 감행하다 이젠 일상으로 조용히 돌아온 새누리당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취재 담당하고 있는
석진환 기자 나오셨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감정 노동이 심하시겠어요. 육체노동도 심합니다. 예. 네, 저녁까지 남아 있어서요. 네. 국회로 돌아온 새누리당 분위기 어떤가요? 뭐 아시다시피 어수선하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국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4일 화요일 아침 네. 당 그 최고위 회의를 보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안보 위기, 경제 위기를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 남은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당내에 뭐 김영우 국방위원장 징계 문제라든가 친박 비박 간의 갈등 이런 요소 남아 있고요. 밖으로 보면 뭐 야당이 제기한 문제들이 워낙 많아서 아직은 좀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을 이제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좀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요구 사항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국정감사 불참도 명분이 없었지만 뭐 복귀도 그냥 시간 문제였지 무슨 명분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뭐 새누리당이 좀 희생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냥 다시 국회로 이제 돌아온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락가락했을 뿐이기 때문에 무슨 분위기가 뭐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허탈해한다거나 강성 기조를 그 허탈해하는 게 유지했던-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국정감사 보이콧을 안 된다고 했던 의원들은 어떤 민심만 잃고 어차피 이렇게 들어올 거 뭐 그런 부분에서 허탈해하는 거고요. 반면 이제 으쌰으쌰했던 초재선 강경 친박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또 다시 돌아가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허탈해하는 그 의원들도 많고요. 이제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편이라서요.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이제 눈을 좀 벌뚱벌뚱 네. 두리번 하는 그 표정이 좀 역력하고요. 본회의장의 그 이제 현장에 후에 새누리당에서 의총을 엽니다. 네. 그리고 의총에서 그날 바로 국감 보이콧 결정을 합니다. 이미 그 국감 보이콧 결정된 상황에서 정세균 의장의 맨입 발언은 그로부터 약 한 24시간도 더 지나고 한참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뭐 발언 자체가 새누리당의 뭐 그 투쟁 기조를 변화시켰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뭐 이미 그 국감 보이콧 결정이 된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강경파들이 왜 어떤 회의가 열리면 항상 득세를 하냐. 말하는 몇몇 5-6명이 그 분위기를 보통 주도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맨입 발언 같은 게 뭐 결정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번에 새누리당 국감 거부 또 대표 단식 이런 일련의 그 어떤 그 정권 차원의 이제 작전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작전이 이제 지시자는 이제 청와대, 그다음에 이행자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냥 좀 끌려다닌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제 목표는 최순실 의혹, 미르재단하고 이제 K스포츠 재단을 물타기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또 김재수 장관 해임의 부당성을 알려라. 뭔가 네. 새누리당이 많이 떠들면 국민들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가 잘못된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이제 명분을 잡게 되는 거죠. 새누리당 지도부 또 청와대가 철저히 계산하고 밀어붙인 그런 강경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한마디로 뭐 작전은 성공했다. 성공한 겁니까? 예, 그렇죠. 이 정권 전체로 보면 이번 작전의 목적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라. 보위하는 욕은 거니까. 새누리당 지도부와 새누리당 의원들 전체가 먹어라. 뭐 북한의 결사옹임 그런 말이 생각나는 그런 국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사옹위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결사옹위는 지도부의 방침인데 실제로 그 안에서는 어떤 양태가 벌어지는지 제가 이를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뭐 새누리당 한 비주류 의원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당 지도부가 김재수 장관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당 지도부가 설명하니까 한 이틀, 3일 정도 되니 실제로 의원들이